57세 한미숙.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장을 보던 평범한 오후, 그녀는 5년 전 이혼한 전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도박빚과 외도로 가정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본 전 남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수척한 얼굴, 그리고 손에 들린 건 단돈 1,000원짜리 도시락 하나.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었나?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전 남편의 전화 통화 내용.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도 제 급여에서 먼저 떼어가세요. 제 전 처자식들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그 순간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한 여인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던 어느 토요일 오후, 한미숙은 집 근처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왔습니다. 딸 은지의 생일을 맞아 좋아하는 과일과 케이크 재료를 사러 온 길이었습니다. 57세, 5년 전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워온 그녀에게 이제 딸의 생일은 가장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은지가 딸기를 좋아하니까 생크림도 신선한 걸로 골라야지. 미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식품 코너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말이라 백화점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가족 단위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미숙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그녀도 남편 강태수와 함께 이런 백화점을 자주 찾았었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 시절 주말마다 손을 잡고 쇼핑을 다니던 그때가 행복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 우리 딸한테 이쁠 것 같은데. 그래, 사자. 우리 은지 예뻐하려면 뭐든지 다 해줘야지.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던 태수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가장이었고 미숙은 사랑스러운 딸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5년 전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독촉장들, 소액대출, 사채, 도박빚, 그리고 남편의 외도 소문까지. 미수가 태수 씨가 회사 후배랑 수상하게 자주 보인대. 조심해. 친구들이 전해준 소문들은 갈수록 구체적이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태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의 냉랭한 대답과 계속되는 빚독촉. 결국 미숙은 딸 은지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태수는 재산 분할도 양육비 지급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곤 빚뿐이야. 미안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숙은 혼자 힘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부업으로 번역 일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살았지만 딸 은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딸의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박에 빠지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더니 결국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 그 사람은 정말 최악의 남자였어. 미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5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숙이 과일 코너에서 딸기를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낯익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환절기만 되면 기관지가 약해서 기침을 달고 살던 남편의 습관. 미숙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회색빛 낡은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고 손에는 때가 잔뜩 묻은 흰 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수? 5년 만에 다시 본 전 남편이었습니다. 세상에, 미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년 전 그가 집을 나갈 때만 해도 그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비록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대기업 출신의 위엄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업복의 가슴팍에는 청소용역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청소 노동자. 한때 대기업 과장이었던 그가 지금은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는 할인 코너에서 1,000원짜리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재빨리 과일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수는 계산을 마치고 백화점 직원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태수는 직원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1,000원짜리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미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먹다가 물을 마시고 또 기침을 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었나? 미숙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원망, 분노, 그리고 묘한 연민. 그때였습니다.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미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급여에서도 먼저 떼어가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다 못 갚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빗톡촉 전화였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직도 빚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런데 다음 순간 들려온 말에 미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전 처자식들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요.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 처자식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태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다 먹지도 못하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수 씨. 태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숙이? 두 사람은 5년 만에 다시 마주 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뭐하고 지내세요? 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다시피 청소 일하고 있어. 청소 일을요? 응. 백화점이랑 오피스텔 청소.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해. 태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응. 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은지라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보고 싶었지. 매일, 매일 보고 싶었어. 근데 내가 무슨 얼굴로 은지를 봐. 미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딸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일 들어가 봐야 해. 저녁 청소 시간이라. 잠깐만요. 미숙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 제가 들었어요. 아직도 빚이 남아 있어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남았어. 아마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지 몰라. 얼마나요?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아직도 도박 때문인가요? 그리고 그 여자는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박? 여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믿어. 뭐라고요? 미안해. 나는 정말 가야 해. 태수는 미숙의 손을 뿌리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믿어. 무슨 뜻일까? 도박과 외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인가? 미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 은지를 위해 준비하던 생일 케이크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무리하지 마. 내 생일은 다음에 해도 돼. 아니야. 오늘 꼭 축하해줘야지. 미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태수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늦게 은지가 잠든 후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저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그녀의 머릿속에는 태수의 수척한 얼굴과 낡은 작업복 차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박과 외도는 정말 사실이 아니었던 걸까? 그럼 왜 그때 해명을 안 했을까? 왜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을까?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미숙은 태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는 5년 전 태수의 외도 소문을 처음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미숙아. 무슨 일이야? 5년 전에 태수 씨 외도 이야기 기억나?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그냥 궁금해서. 그때 누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 했는지 기억나?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태수 씨 회사 동료였던 박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박 과장? 응. 박민재. 태수 씨랑 같은 부서였다가 먼저 승진한 사람. 미숙은 박민재를 기억해냈습니다. 태수와 동기였지만 먼저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 그런데 왜 그 사람이 태수의 외도 소문을 퍼뜨렸을까? 영희야, 혹시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까? 무슨 소리야? 그냥 혹시 누가 태수 씨를 함정에 빠뜨린 건 아닐까 싶어서. 영희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미숙아, 너 혹시 태수 씨 만났어?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났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응.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떻게 지내던? 많이 힘들어 보였어.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미수가 사실은 나도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박민재가 너무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려서. 뭐라고? 근데 당시에는 증거도 있고 해서 나도 그냥 믿었어. 미안해.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영희야, 무슨 증거? 박민재가 태수 씨가 회사 후배랑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줬거든. 그래서 모두들 믿었지. 미숙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사진까지 있었다니.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그녀는 다음날 바로 태수가 일하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이른 아침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개장 전이라 백화점은 한산했고 청소 인력들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청소 용역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혹시 강태수 씨 계신가요? 젊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강 반장님이요? 지금 3층 화장실 청소 중이실 거예요. 반장. 미숙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 앞에서 태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 대기업 과장이었던 남자가 지금은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태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이? 왜 여기? 이야기 좀 해요. 제대로.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 끝나고 6시쯤 백화점 뒤편 벤치에서 만나자. 미숙은 하루 종일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백화점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어?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갑자기? 당신 상황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5년 동안 저렇게 성실하게 일할 리 없잖아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서 뭐해. 늦었어도. 알고 싶어요. 태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네.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이제 와서 숨겨봐야 의미도 없으니까.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내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던 거 기억해? 네. 그때 승진 대상자였잖아요. 응. 근데 그 프로젝트를 박민재도 노리고 있었어. 둘 중 하나만 승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박민재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 금액이 상당했지. 나는 고민 끝에 회사에 보고하려고 했어. 그랬구나. 근데 박민재가 먼저 알아챘어.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협박했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 다물면 3억을 주겠다고 했어. 근데 내가 거절했지. 그랬더니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도박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회사 후배 여직원과 호텔에 들어가는 조작된 사진까지 돌았지. 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조작이었어요? 응. 내가 그날 그 호텔 근처에 간 건 맞아. 근데 회사 회식 때문이었어. 박민재가 고의로 나와 그 후배를 같은 시간에 그 장소에 부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퍼뜨렸지. 세상에. 도박빚도 마찬가지야.
박민재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놨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명의로 된 빚이 순식간에 5천만 원이 넘었어. 미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어. 증거도 없고 소문은 이미 다 퍼진 상태였잖아. 게다가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박민재가 마지막으로 협박했어. 내가 계속 저항하면 은지를 해칠 거라고. 은지를? 응. 은지 학교 앞까지 따라가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 그 순간 나는 무너졌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을 지키려면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어.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동의한 거예요? 응. 당신과 은지가 내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어. 그래서 재산 분할도 양육비도 다 포기했지. 어차피 내 명의로 된 빚만 남았으니까. 미숙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계속 혼자 그 빚을 갚아온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 잘렸어. 박민재가 나를 횡령 공범으로 몰아갔거든. 증거가 없어서 기소는 안 됐지만 회사에서는 날 믿어주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5년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닥치는 대로 일했어. 건설 현장 막노동, 택배, 대리운전, 그리고 지금은 청소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면 하루에 12만 원 정도 벌어. 한 달이면 300만 원 조금 넘지. 그 돈으로 최저 생활비 빼고 다 빚 갚는 데 써. 지금까지 2천만 원 정도 갚았어. 아직 3천만 원 남았고. 미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은지는 어떻게 지내?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대학 3학년이고 성적도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태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은지 생각하면 이 모든 게 견딜만해. 내가 사라진 덕분에 은지는 평범하게 자랄 수 있었으니까. 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태수를 도박꾼, 외도남으로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태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숙은 흐느끼며 사과했습니다. 당신을 5년 동안 오해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게 잘못이지.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더 믿었어야 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오해와 고통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박민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아마 잘 살고 있겠지. 그 사람은 결국 승진도 하고 그냥 놔둘 순 없어요. 미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는데. 태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5년이 지난 지금 누가 믿어주겠어? 증거를 찾으면 돼요. 미숙아, 저 포기 안 해요. 당신 명예를 회복시킬 거예요. 미숙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태수는 그런 미숙을 보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버텨왔던 그에게 이제 옆에서 함께 싸워줄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가득한 그의 손. 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흔적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 밤 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5년 전 자료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서류, 당시 신문 기사까지. 그녀는 밤새도록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숙은 5년 전 태수와 함께 일했던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김 차장, 태수와 가장 친했던 선배였습니다. 미숙 씨, 어떻게? 김 차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차장님, 5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미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수 씨가 정말 도박을 했나요? 정말 외도를 했나요? 김 차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요. 미숙의 간절함에 김 차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태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럼요. 근데 증거 사진도 있었고 박민재가 워낙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니까 다들 믿었지. 혹시 그때 이상한 점 없었나요? 뭐든 좋아요. 김 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있긴 해. 태수가 해고되고 난 직후에 박민재가 갑자기 고급 외제차를 샀어. 그것도 현금으로. 현금으로요? 응. 당시에 다들 수상하다고 했지. 박민재 집안이 부자도 아닌데. 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태수가 나간 지 한 달 후쯤 2019년 4월이었을 거야. 미숙은 바로 그 시기 박민재의 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주야, 나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인데? 사람 한 명 재산 조회 좀 해줄 수 있어? 며칠 후 영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아, 이거 봐. 박민재 계좌에 2019년 3월 말에 3억이 입금됐어. 출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야. 3억이요? 응.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돈으로 외제차를 샀고 집도 샀어.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 근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회사 감사 자료는 없을까요? 한번 알아볼게. 미숙은 그 길로 태수의 옛 회사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에 찾아가 5년 전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 남편이 억울하게 해고당했어요. 제발이요. 미숙의 간절함에 인사팀 직원은 난처해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감사팀에 있었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팀이요? 네. 5년 전 그 사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은 미숙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당시 감사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박민재 과장 계좌에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이 입금된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왜? 박민재가 임원진과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묻혔죠. 오히려 강태수 씨가 희생양이 됐고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시 감사 자료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폐기됐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따로 보관했어요. 정말요? 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미숙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즉시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박민재의 횡령 증거들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공금을 빼돌린 시기, 방법, 그리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한 기록까지. 이제 태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씨, 증거 찾았어요. 박민재 횡령 증거요. 전화기 너머로 태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네. 이제 당신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미숙과 태수는 증거 자료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수진도 함께 동행했고 김 차장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5년 전 박민재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고 그 죄를 제 남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미숙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 후 박민재는 횡령과 무고 혐의로 소환됐습니다. 증거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박민재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동료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강태수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수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태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미숙은 그의 옆에 앉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태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은지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태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가 날 용서해 줄까? 용서가 아니에요. 은지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집에 도착하자 은지가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한 은지.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딸 앞에 섰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요? 왜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이 옆에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은지야, 아빠는 우릴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한 거야. 도박도 외도도 다 거짓이었어. 은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아빠는 우릴 위해 5년 동안 혼자 빚을 갚아왔어. 은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몰라서 미안해요. 아빠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태수는 5년 만에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부녀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아빠,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돼요. 태수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요. 우리. 태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5년 동안 잃었던 가족.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민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횡령한 금액은 모두 회수됐습니다. 태수는 그 돈으로 5년 동안 짊어졌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회사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았습니다. 강태수 씨,
억울하게 해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복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태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태수는 청소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빚에 쪼들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떳떳한 노동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태수와 미숙 그리고 은지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걸으며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제 졸업식인데 꼭 오실 거죠? 당연하지. 아빠가 어떻게 안 가니? 엄마도요? 나도 당연히 가야지. 은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줘서.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더 고생했어요. 5년 동안 혼자.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아픔은 지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저기서 사진 찍어요. 은지가 앞서가며 손짓했습니다.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5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웃음. 그 웃음 속에는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강인함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미숙이 뒤에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응.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5년 동안 잃었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무궁무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미숙 씨와 강태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때로는 진실이 오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믿고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오해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